즐거운 부동산 재미련입니다. 재미련은 송파구 문정동에서 즐거운 부동산 상호를 가지고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 분양, 전매 등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전매, 매매, 임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것의 차이점을 모르고 계시거나 헷갈리거나 구별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바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특성과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서 이 영상 보시고 추후에 분양 받으실 때 꼭 구별하셔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시거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만의 비교 차이점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건물 외관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내부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스가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는 사무실이죠. 그래서 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사무실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많은 회사들과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등, 그리고 은행들도 입주할 수 있는, 그래서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면은 오피스가 지식산업센터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고 시세 차익도 많이 생기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모두 오피스 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건물에 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란노, 여의도, 종로 등에서 대형 건물에 회사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흔히 화이트 칼라로 해서 넥타이 부대 직원들이 입주하는 곳인데, 많은 업종이 입주할 수 있고 구조는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비해서 많이 입주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 단점입니다. 오피스 단점은 발코니가 대부분 없고 은행 대출도 지식산업센터보다 적게 나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대부분 발코니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데 오피스는 발코니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발코니를 확장하면은 실평수 1평에서 많게는 10평까지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일부 중 발코니를 확장 못하게끔 외부 발코니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양을 완료한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모두가 내부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어서 발코니 확장 시 조금 더 큰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일부 오피스도 내부 발코니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 99% 정도는 내부 발코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은행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오피스는 은행 담보대출 비율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바로 크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즉 담보대출 때문에 오피스하고 지식산업센터 인기도가 아주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는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 최고 70%까지 나옵니다.
모든 오피스가 다 70%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오피스는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 최고 70%까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담보 비율 때문에 아주 인기도가 판가름 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죠. 그럼 지식산센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얘기하기 전에 지식산센터 유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산센터 첫걸음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등에서 시작한 아파트형 공장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등 대부분 생산형 공장, 제조형 공장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블루칼러 회사원들이 입주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3차 산업, 4차 산업이 발전을 하고 굴뚝 공장이 아닌 IT, 벤처,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에도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이 바뀌면서 지식산업센터에는 IT, 벤처,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입주를 하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화이트 칼라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컴퓨터 하나로 창업하는 시대, 조그만한 사무실을 얻어서 쇼핑몰을 창업하는 신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됩니다. 정부 정책도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닌 3차 산업, 4차 산업을 키우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게 됩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는 경기도 도시들을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대표적으로 성공, 유치를 시켰는데 그 뒤로 지식산업센터는 신도시와 서울 각 지역에서 계속 분양을 거듭하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짓고 있는 신도시들을 자족도시로 키워서 서울에만 의존하는 경제활동과 주택난을 경기도로 분산시키려고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자족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과 은행 담보대출 등 많은 규제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하면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 감면 등 오피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금 혜택입니다. 그래도 제일 큰 것은 지식산업센터 준공 이후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하는 기업들은 최고 9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분양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더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지식산업센터 실입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인기가 있으니까 점점 더 그 관심도도 높아집니다. 담보대출 비율은 오피스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도 또 급성장하게 됩니다. 요즘은 금리가 높아져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지만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금리에다가 은행 대출까지 많이 해주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와 투자자한테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는 대규모 택지 개발, 즉 신도시에서 분양을 많이 했는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는 분양 가격도 저렴하고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연끌을 하면서까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영끌조까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다 보니 지식산업센터는 분양하자마자 프리미엄이 형성됐고 시세 차익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단점은 오피스에 비해서 업종이 제한이 있습니다. 오피스에 입주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과 은행 등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 없고 도소매 등도 입주를 못합니다. 오피스에 비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적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장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것은 은행 담보대출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피스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더 인기를 끌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최고의 자리를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분양했던 지식산업센터 분양 가격은 평당 분양 가격 1,400만원 수준, 프리미엄은 최고 평당 5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의 오피스는 평당 분양 가격 1,200만원 수준, 프리미엄 최고 평당 300만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더구나 정부 과천 청사역은 지하철 4호선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역세권이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4호선은 아직 역사가 만들어질 예정이라 아직은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더 높고 프리미엄 가격도 더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인기는 과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즐거운 부동산 재미렌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재미렌이 말씀드린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반드시 구별하셔서 분양 신청하시거나 전매, 매매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사항들은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서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차이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재미련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